21세기 초반에 대체된 지구에서 인구의 4%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됨. 능력,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 등록을 요청합니다. 그들을 주시하기 위해 처음에는 직장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3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모든 능력자들이 가난해지고 경찰의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곧 범죄 조직이 시작됩니다. 정상으로 알려진 상한을 불법으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교통력의 척수액으로 만들어진 사이기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경찰은 거대한 드론과 특수로봇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수색대를 불러 그들을 추적합니다. 능력자인 코너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건설 작업을 하면서 더 영구적인 것을 찾고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자리를 얻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 현장에 와서 초능력이 사용되지 않는지 확인함. 모든 노동자들이 줄을 서서 드론이 스캔할 수 있도록 하늘을 바라보라는 명령을 받음. 그들이 누구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하게 허용합니다. 경찰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허가를 받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발견하기 전에 한 명에게 영장이 있다는 것을 경찰은 그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들을 피하기 위해 불을 쏘았다. 그 순간에 드론이 몇 명의 가디언을 떨어뜨린다. 그들은 즉시 그 남자를 총으로 쏜다. 한편 다른 경찰 분대가 전원으로 공습하고 있다. 남자의 아파트, 보호자가 문을 강제로 열 때 남자는 초능력을 사용하여 디스크를 던져 그것의 목을 부숴버린다. 그리고 나서 남자는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고 한다. 하지만 박경희가 와서 총을 겨눌 때까지 그를 막지 못해. 그 후 경찰이 아파트를 수색하자 강화 인력이 가득 찬 방이 발견됐어. 그들의 척수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지. 여기에는 신미하게 많은 가방들도 있습니다. 사건을 마커스라는 범죄왕에 연결시킵니다. 나중에 코너는 어머니를 방문합니다. 그녀가 일하는 식료품점에서 메리는 뇌종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때때로 제어를 잃게 만드는 온도 조절 능력 때문이다. 그녀가 실수로 소수병을 파괴하고 상사에게 야단을 치러 당하자 코너가 그를 옹호하게 된다. 거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어. 사장은 즉시 그들 둘을 가게에서 쫓아냅니다. 집에서 코너는 메리에게 화학요법을 시작하라고 말하지만 메리는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다음 날 코너는 링컨 파워의 트럭을 본다. 그리고 친구가 그들이 마커스 갱과 연결되어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코너는 돈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사가 올 때 게리든 전기공사를 제안합니다. 코너는 받아들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화학공장으로 데려가집니다. 게리든 그에게 전기 울타리를 비활성화하라고 요청합니다. 코너는 먼저 볼트 커터로 시도합니다. 전기 충격을 받기만 했다. 그래서 그는 울타리를 과부하시키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한다. 그런 다음 메디가 불로 자물쇠를 녹인다. 그리고 그룹은 마침내 안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화학동을 트럭에 싣기 시작한다. 하지만 곧 그들이 발견되고 보조를 요청하려는 경비원에게 발견됩니다. 사이코키네틱 파워로 가레든 무전기를 가져갑니다. 경비원으로 하여금 항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고 맹세했다. 안타깝게도 그룹이 떠난 후에도 경찰은 여전히 경보를 받았고 순찰 중인 모든 경찰관에게 살펴보라고 했다. 붉은색 밴을 위해 가레든 차량을 다리 아래 멈춘다. 그리고 그룹은 그것을 덮고 있던 붉은 시트를 제거한다. 이제 그것은 흰색으로 보인다. 경찰 드론이 그들을 발견할 때 그것들을 빨리 물리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차고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라이노가 비밀 통로를 통해 그들을 안내합니다. 클럽으로 들어갑니다. 마커스 범죄 군주, 최근에 지불을 못했다고 웨즐리에게 야단을 듣고 있다. 마커스가 자신을 설명하려고 할 때 웨즐리는 그의 동료인 코퍼헤드의 마음을 읽으라고 하며 그가 볼 수 있게 한다. 코퍼헤드가 누군가를 죽이는 방법을 모두 알고 있는. 그런 다음 웨슬리는 마커스에게 일주일을 주고 떠난다. 다음에 게렛은 코너를 마커스에게 소개한다. 코너의 마음을 읽는. 그리고 그가 우리 팀에 합류해야 한다고 동의한다. 니아가 코너를 돌아다니면서 마커스는 가렛에게 화학물질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알립니다. 왜냐하면 먼저 웨슬리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너의 능력에 대해 물어봅니다. 하지만 게럿은 코너가 아직 조금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커스는 다음 작전을 위해 그를 준비하도록 요청합니다. 한편으로는 경찰들, 파크와 데이비스가 강도 사건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이 도난당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커스의 정신을 약화시키다. 전기와 불 능력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어. 문해. 그래서 그들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목록을 찾아봐야 할 거야. 다음 날 코너는 다시 게릿을 선택합니다. 건설 일자리보다 코너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게릿은 그에게 차량 경보를 꺼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주먹으로 쾅 치면 활성화된다. 코너는 집중력을 발휘해 그것을 끈다. 그 후 게럿이 선언한다. 훈련할 시간이다. 그들은 간단한 운동으로 시작한다. 코너는 전구를 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어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코너는 그것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그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할 때까지 전구를 깨야 합니다. 일이 지날수록 코너에게는 몇 가지 일이 주어진다. 딜러들로부터 돈을 걷는 일 같은 것들을 자신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멀리 유지하거나 또는 강제로 돈을 내게 한다. 그는 여가 시간에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여러 개의 전구를 동시에 켜게 됩니다. 딜러가 자신의 정기 보디가드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할 때 코너는 아픔 없이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남자를 쏴버리고 자신감을 느끼고 코너는 엄마의 상사를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메리를 더 잘 대하도록 위협합니다. 그 후에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메리에게 마침내 고정 직업을 얻었다고 알립니다. 파크와 데이비스 밖에서 파크와 데이비스를 제외한 곳에서 코너를 주시하며 용의자 목록에 포함합니다. 다음 날 코너와 게리든 은행에 가서 일상적인 정보와 보안 카메라에 대해 수집합니다. 그들은 5분 동안 행동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강도 작전을 중단하라. 경찰 드론이 도착했기 때문에 7분 동안. 한편 메리는 일하러 간다. 그리고 얼마나 멋지게 해주었는지에 충격을 받는다. 그녀의 상사가 그녀에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 게리대 일당이 은행에 습격을 벌입니다. 경비원들을 모두 쓰러뜨립니다. 그 후에 모든 참석자들을 인질로 잡습니다. 총을 들이대며 코너는 즉시 급히 금고로 달려간다. 그리고 전원을 끊는다. 은행이 원격으로 잠그지 못하게 경보가 울린다. 그들은 직원에게 금고를 수동으로 열도록 요청하며 대부분의 돈이 이미 없어졌음을 발견합니다. 팀은 남은 돈을 가져가며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곳에는 이미 기다리고 있는 드론들이 있습니다. 일부 수호자들과 함께 코너는 빠르게 그들에게 힘을 가해 그들을 땅으로 내리칩니다. 그들로 하여금 쉽게 탈출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당은 마커스를 만나러 간다. 그들이 모든 돈을 가져올 수 없었다는 소식에 마커스는 기뻐하지 않는다. 마커스와 게러디 말다툼을 하자 갑자기 코퍼헤드가 나타나서 마커스를 쏘려고 한다. 코뿔소만을 위한 것. 그의 몸으로 총알을 막기 위해 극도로 단단한 그의 몸으로 코퍼헤드는 총을 쏘려고 시도하지만 그 대신에 니아를 쐈다. 코너는 전기 충격으로 그녀의 무장을 해제합니다. 다음으로 카퍼헤드가 칼로 그를 공격합니다. 다음 카퍼헤드 칼로 그를 공격하고 그의 팔을 상처 입힙니다. 그래서 코뿔소가 그녀를 반복해서 쏜다. 그녀가 죽을 때까지. 그 후에 코너는 니아를 찾는다. 그녀가 정신을 먹고 있을 때 그녀는 알아차립니다. 코너가 싸움 중에 부상을 입었고 즉시 치유합니다. 동시에 설명하는데 그녀가 마커스를 위해 계속 일한다고. 그녀가 나중에 그에게 빚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코너가 집에 돌아오면 메리가 코너에게 물었다. 그의 서랍에 숨겨둔 돈에 대해 고백했을 때 그녀가 전화했다. 코너가 말했다. 그가 일하고 있던 곳에서. 하지만 그들은 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코너가 있는 곳에서 범행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녀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갑자기 메리가 힘을 제어하지 못한다. 그리고 쓰러져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병원으로 의사가 알려줍니다. 코너에게 종양이 누르고 있어요. 뇌를 두개골에 누르고 있어요. 하지만 코너는 필요한 수술을 할 돈이 없어요. 코너가 떠난 뒤에 병원 파크와 데이비스 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를 데리러 역으로 가기 위해 코너는 어떤 범죄와도 관련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래서 경찰은 그에게 마커스가 매우 잔혹한 범죄자라는 걸 상기시키고 말한다. 언급한다. 그들은 곧 400만 달러 상당의 사이클을 태워 없앨 것입니다. 파크는 지적합니다. 그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코너를 만나 메리의 치료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가 마커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데이비스가 그를 방해합니다. 코너를 자극하기 위해 엄마를 모욕하여 그의 아버지 류리어스 코너는 주장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사람을 잡았어. 경찰들은 다른 선택이 없어. 그를 놓아주어야만 해. 그들은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내 말이 맞아. 게러디 코너를 들어 올리고 마르커스에게 데려다 줍니다. 마르커스는 코너의 마음을 읽어 그가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경찰들에게 아무것도 코너가 언급하면 모든 정신과 경찰이 소각장으로 가져갈 거야. 거래를 제안한다. 그는 그를 도와준다.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게. 그리고 그에게 마커스는 니아를 그에게 넘겨줄 것이다. 게리 또 파트너로 될 것을 요청하고 크루가 아닌 파트너로서 마커스가 동의합니다. 팀이 계획을 세우고 그들은 길 곳곳에 장애물을 세움. 얼마 지나지 않아 장갑차가 나타나고 드론을 뒤따름. 돌아가야 할 것이다. 돌아서야 할 것이다. 금지 비행 지역에 도착하면 도로 장악 지점이 벤을 불편하게 만든다. 다른 길을 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메디와 프레드는 자동차로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동안 게리든 쓰레기 트럭을 몰고 그 길을 막아요. 운전사가 그에게 소리 지르자 그렛은 최선을 다해 시간을 벌려보려고 노력하지만 코너는 돌진한다. 그의 힘을 올리고
벤을 강력한 전기 발사로 공격합니다. 벤을 강력한 전기 발사로 공격하여 가디언을 넘어뜨립니다. 가디언들을 넘어뜨립니다. 그러고 나서 게리, 텔레키네시스를 이용해 가디언을 밀어내고 코너가 그들의 회로를 단동시키도록 합니다. 프레디와 메디, 곧 그들과 함께 합류할 거야. 그들을 비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거야. 가디언들을 로봇 하나도 서 있지 못할 때까지. 다음은 메디야. 벤의 구멍을 뚫고 프레디가 경찰들이 나오도록 벤 안에 용해가스를 뿌려 내린다. 응답을 중지합니다. 드론들은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금지 비행 구역에 메디가 심리 케이스들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코뿔소에게 건네줍니다. 그의 부하들이 경비를 쏘기 시작합니다. 코뿔소가 메디를 쏩니다. 그리고 그의 일당도 3. 다른 사람들을 쏘기 위해 돌아보세요. 그리고 게리트, 프레디를 움직여야 합니다. 텔레키네시스로 그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코뿔소는 떠나요. 심리병을 가지고 2명을 남겨 게릿 그룹을 죽이기 위해. 게러드 그룹. 그 순간에 더 많은 수호자들이 도착합니다. 그때 갱단원들은 수호자들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해야 합니다. 이로써 게리트는 프레디와 코너 도망치기 위해. 보통 총알로는 상처를 입힐 수 없어. 수호자들은 초만의 라이노의 부하들을 처단해버려. 3인방이 뛸 때 프레디가 유실탄에 맞아. 그리고 게렛이 차에 그를 올려야 했다. 불행하게도 프레디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콘너가 추격하는 동안 가렛을 탓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 마커스가 말했으니까. 게릿이 많이 요청했기 때문에 마커스가 그들을 배신했다고 말했다. 그 사이 라이노는 마커스에게 정신과 의사를 보내는데 니아에게 떠날 수 없다고 말한다. 아버지가 아직 그에게 빚이 있다. 이후에 코너 엄마를 방문한다. 그리고 약속한다. 그녀에게 가져다 줄 거라고 치료. 하지만 메리는 그가 놓아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나중에 코너 박씨를 만나러 다이너에서 거래를 요청하러 간다. 자수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원한다. 경찰을 먼저 마커스가 있는 바에서 마커스가 꽤 심하게 기침을 하며 물어봅니다. 니아가 치유하려고 하자. 경찰은 문을 닫고 바의 전원을 차단하고 폭풍처럼 들이닥치다. 그들에게 총을 쏘아라. 그래서 마커스가 도망친다. 니아와 코뿔소와 함께 그들을 통과시키는 통로를 통해 그들을 이끌어내고 차고. 그러나 게럿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커스를 쏩니다. 가슴에. 사하곤 즉시 총을 쏜다. 게릿에게만 텔레키네시스로 그를 무장 해제하고 그에게 총을 쏘기 전에 게릿의 총알. 불행하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코뿔소는 시작한다. 그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게릿은 사용한다. 그의 힘으로 그를 늦추려고. 그 순간에 코너가 도착한다. 그리고 코뿔소를 친다. 전기 폭격을 통해 코뿔소가 코너를 붙잡아 잡아다가 탁탁 치고 테이블에 내던지고 코너는 반격해서 최대한 많은 가능한 한 그에게 공격을.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의 힘은 충분히 강하지 않다. 코너. 그래서 게리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서 그의 눈에 찔러 하여 코너에게 그를 방해하게 함. 마침내 끝내려고 그에게 총 한 발을 머리를 통해 전기를 한테 보내는 동안에 마카스가 위협한다. 니아가 힐링을 부탁하자. 니아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총을 빼앗는다. 그녀는 그의 총을 가져간다. 그리고 게리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마지막으로 마어커스를 죽이고 니어로부터 총을 가져갑니다. 그것을 카너에게 건넵니다. 그는 말하면서 그에게 취하라고 그가 원하는 것을. 그 순간에 니아가 밝혀내고 그녀에게 상처가 있어요. 코너스의 것과 일치해요. 다른 날의 것과 설명하며 그녀의 몸이 흡수해요. 그녀가 치유하는 상처. 만약 그녀가 메리를 치료한다면 그녀는 암으로 죽을 것이다. 대신에 코너 이것을 무시한다. 그리고 니어를 데리고 병원에 총을 겨누고. 하지만 니어가 메리를 치료하려고 할 때 코너가 주목합니다. 그녀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녀를 말려요. 메리가 깨어나면 코너는 그녀의 손을 잡아요. 그리고 지켜봐요. 그녀가 나중에 죽는 것을. 파크와 데이비스는 마커스의 시체를 찾아요. 차고에서 코너가 니아에게 벤을 주고 도망칠 수 있게 함. 그리고 자신은 체포당함. 경찰에게 보내고 감옥에 갇힌다. 그런 난장판 뒤에 정부는 어떤 것도 금지한다. 능력 사용. 도시에서 5년 후 타렉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의 어린 여동생을 파비나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가렛을 위해 심리학을 판다고 일합니다. 어느 오후 타렉이 다가와 자신이 숨바꼭질 능력을 연습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숨바꼭질 능력. 그는 희망했다. 그의 승진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게리트는 거부한다. 그리고 한 갱단원이 타렉을 밀친다. 그 후 멀리 가렛은 경찰 대령이자 발표를 보러 가요. 킹스턴을 만나러 가요. 현지 주민들을 보여주는 중 최신 K9. 최근에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있어 얼마나 공격적인지, 수호자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힘들을 그들이 죽였는지. 그래서 이것이 친근한 해결책 K9이 사람에게 뛰어들 것이다. 그들이 무장된 사람을 보면, 하지만 그들은 즉시 물리적으로 손을 들 경우 물러설 것이다. 파비나도 보고 있어. 발표를. 그녀 눈이 빛나면서 로봇계를 바라보고 있어. 그 밤 게럿은 그의 부하 한 명에게 매물금을 떨어뜨리러 가게 했고, 일반적인 은닉 장소에 돈을 숨겼다. 타락이 따라간다. 그 뒤에는 그 녀석이 사라진 후 그는 돈을 가져간다. 자신을 위해. 그 순간에 킹스턴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타락은 숨기려고 서두르지요. 한편 킹스턴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돈. 킹스턴이 그의 부하들에게 지역을 수색하도록 시킨다. 그래서 타렉은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숨긴다. 하지만 한 관리자는 여전히 얼굴의 형태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타렉은 해야 합니다. 동시에 도망가. 같은 시간에 파비나는 알아챕니다. 그녀의 형제가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를 찾아다닌다. 경찰관이 K9을 보냈습니다. 타렉을 쫓아. 그리고 절박한 추격이 시작된다. 많은 달려다니고 난 후에 안에 숨어있다. 버려진 건물 안으로 숨는다. 그리고 K9가 가까이 간다.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한다. 통과하려고 옷더미로 속이는 것으로. 단단히 다행히 K9 스캐너 차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로봇은 곧 멀어져 갑니다. 타락이 탈출할 수 있도록. 하지만 타락이 집에 도착하려고 했을 때 K9가 발견해서 그를 잡았다. 그는 다시 겁에 질린다. 타렉이 손을 높이 들고 개가 앉는다. 하지만 경찰들이 이걸 끝까지 보세요. 로봇 카메라를 통해. 그리고 타렉에게 주사하기. 특별한 것으로 죽음을 일으키는 독. 타렉을 강화시킴. 고통스럽게 꿈틀거리다. 죽을 때까지. 파비나가 도착하는 때에 모든 것을 본다. 그녀가 외친다. 그녀의 동생의 이름을. 그리고 개가 그 뒤를 쫓는다. 하지만 그녀가 소리치면 카메라는 검게 됩니다. 아침에 경찰서에서 킹스턴이 확인합니다. 어젯밤에 철거되었습니다. IT 직원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의 유일한 단서는 녹화의 마지막 순간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보인다. 어린 소녀. 여러 명의 경찰관들 즉시 파견되었습니다. 찾아내기 위해. 한편으로는 그는 코너가 감옥에서 출소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매우 지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청소부로 지역 사회 센터에서 그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일할 때 버리러 가려고 쓰레기를 발견하게 되어 뒷마당 창고에 있는 자물쇠를 부러졌어. 그가 안을 확인해. 그리고 놀란 파비나를 발견해. 그가 쓰레기를 던져버려. 코너가 욕을 합니다. 그가 그녀를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안으로 인도합니다. 그의 상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미나가 그녀를 위로하고 그녀로 하여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게 만들었어요. 갑자기 관리가 시작합니다. 노크하는 소리에 문을 두드리면 미나가 그를 딴다. 그를 산만하게 하세요. 코너는 도주하고 파비나를 데리고 뒷문을 통해 탈출하며, 미나는 말다툼을 벌이지만 순경과 함께 문을 닫고 그의 얼굴 앞에서 코너와 파비나는 길을 찾아요. 추가 경찰에 막혀 대체로 운행 경로를 피해 결국 보안을 따라 카메라 코너 파비나를 데리고 그의 아파트로 가서 뉴스에서 경찰들이 타렉이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고 말하고 있어. 파비나는 경로한다. 전화를 걸며 거짓말을 하다. 그녀의 힘을 일으켜 미치게 만들었고 텔레비전에 영향을 끼치게 시작했다. 코너는 끄어야 해요. 무언가가 터지기 전에 그것을 꼭꼭꼭 파비나가 줍니다. 라디오 신호를 잡고 경찰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곧 경찰관들이 들어갔습니다. K9와 함께 건물에 카너의 아파트는 빈 것을 발견합니다. 그와 퍼비너 다른 아파트에 숨어 있었어. 그리고 일단 위험이 없을 때 도망가려고 해. 불행하게도 그들이 만들 때 바깥으로 2명의 수호자들이 돌진한다. 드론에서 나와. 그리고 착륙. 그들 앞에 코너는 즉시 전기 파워를 사용하여 로봇을 쏘아붙입니다. 그래도 그는 이걸 오래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매우 힘이 빠졌다. 이제 이렇게 하지 않는다. 드론에서 들리는 목소리, 그들에게 체포된 것을 알립니다. 파비나가 활성화되도록 활성화하려면 그녀의 힘을 다시 발휘하고, 그리고 모든 드론 시스템들을 망가뜨려서 그녀가 도망갈 수 있게 함. 코너와 함께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자 코너는 게렛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한다. 그는 그에게 빚이 있어. 코너는 새 신분증, 현금을 원해. 그리고 비밀을 지킬 안전한 장소를 위한 것. 그의 친구. 하지만 게리트 즉시 밝혀냅니다. 그가 퍼비너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그리고 뭘 했죠? 경찰은 어떻게 되었죠? 그는 설명했어요. 킹스턴과 거래를 했다고 하죠. 킹스턴과 거래를 했다고 하죠. 경찰들은 그의 매출에서 돈을 받고 그 대신에 갱단은 합니다. 자유롭게 운영. 코너가 이걸 사용하고 있어.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수하고 있어. 하여든 후원자들에게 적절하게 이렇게 하면 그들이 추적당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코너가 도와주기로 합의한다. 그 모든 것 가짜 서류와 함께. 하지만 그는 또한 퍼비너가 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잊어버려. 그녀가 본 것을. 혹은 경찰은 그들을 결코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파비나는 거부합니다. 하지만 코너가 설명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생존할 기회입니다. 그 후에는 그룹이 여자를 보러 가는데 여자가 사람들의 기억을 삭제하는 힘이 있다. 파비나가 손에 손을 대면 여자의 눈이 검게 변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파비나의 마음에는 처음에는 그녀가 단지 삭제합니다. 타락의 죽음. 하지만 곧 그녀는 다른 모든 기억들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관련된 모든 것들, 즉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너는 시도합니다. 그만두고 과정을 멈추게 하려 하지만 갱단이 그를 붙잡고 설명하며 유인한다. 하지만 어떤 후유증도 타락을 생각했어. 생각은 다른 이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어서 그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사라진 격노한 파비나는 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녀의 사랑하는 형이 기억을 지우지 않으려고. 그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자의 힘에 반격합니다. 그녀를 막기 위해 동시에 한 무리의 멤버가 불꽃 능력을 가지고 시도하다 코너를 태우려고 하지만 코너는 맞히는데 성공한다. 그 놈의 팔, 그리고 그를 쏘게 해. 천장에 있는 파이프를 대신에 지금 물이 있어 여기저기로 흘러. 그리고 코너는 전도체로 사용해 때려서 전체 일당을 그의 전기로. 그 후에 코너, 파비나와 함께 가세요. 민나에게 그들을 데려가기로 합의합니다. 자신의 차로 멀어져 그녀의 운전면허증, 차 번호판이 경찰에 의해 발견됩니다. 드론이고 그들은 의심하게 됩니다. 그녀가 다룬 방식을 고려할 때 그 여자 경찰을. 그래서 그들은 그녀 뒤를 쫓았어요. 남자들이 그녀를 쫓았어요. 곧 레이나의 차는 게럿과 그의 일당에게 둘러싸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길을 가려고 할 때 차가 바위 더미에 걸려 멈추게 됩니다. 다리 아래에서 코너는 즉시 전기력을 사용하여 로봇을 쏴 넘어뜨린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너무 오래 안 했어서 그로 인해 근처에서 아주 약해졌다. 두 명의 수호자, 모든 것을 기록해. 경찰들을 위해 이 일을 원하는, 빨리 끝내고 싶은 누군가가 다른 사건을 볼 때까지 경찰의 폭력 사례, 가래든 촬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파비나는 코너 자신을 끼워 넣었고 그들 사이에 그레릿은 가져올 수 없다. 자신을 쏘게 했다. 시간이 다 되어간다. 수호자의 빨리 총을 쏘다. 다수를 죽이는 갱단원들 모두가 도망가는. 그 중에 게릿은 총알을 맞는다. 그 상처를 입힙니다. 심하게. 그리고 또 다른 미나에게 총알이 맞습니다. 그녀는 방금 제거합니다. 총알을 그녀 손으로. 그녀의 힘은 두꺼운 피부를 가진 갱단원으로 인해 시도합니다. 친구 중 한 명을 구하려고. 결국 죽게 됩니다. 가렛도 그 뒤에 사용합니다. 그의 힘을. 차에서 거울을 가져가. 하지만 수호자가 그것을 격추합니다. 지나치게 필사적이라며 코너에게 말한다. 살아남기 위해 함께 일할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미나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코너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파비나에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나갈 때까지 연기하도록. 주의를 끌기 위해 게리트이 사용할 돌들을 가져왔다. 방패로서 두 남자 모두와 파비나는 가렛의 차로 도망치는데 성공한다. 미나는 계속 총에 맞고 번번이 쓰러질 때까지. 그때쯤에 킹스턴이 도착합니다. 미나는 여전히 두꺼운 피부 덕분에 살아있지만 그녀의 수명은 길지 않아. 킹스턴은 그녀에게 의료 주시고 그에게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니나는 대답합니다.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에. 죽기 전에 저녁에 그 3인방은 버려진 고아원에 도착합니다. 가렛이 자란 코너와 파비나는 유지합니다. 가렛, 내려. 그래서 그는 사용할 수 있어. 그의 힘을 이용해서 제거할 수 있어. 그의 가슴에서 총알을 제거할 수 있게. 간식을 먹으며 코너가 파비나에게 국경으로 향할 것을 말한다. 하지만 파비나는 달려다니는 게 지쳤어. 다음 날 데이비스에 의해 발견됨. 그가 설명해 주었다. 킹스턴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 많은 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힘 안에서. 파비나가 설명했어. 그녀가 사용할 수 있다고. 자신의 능력을 접근하는 것을 녹음해. 모든 부패,
방송에 올리고 국립 텔레비전에 그녀는 그저 필요해 K-9 중 하나 데이비스가 기억합니다. 킹스턴은 집에 자신만의 로봇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도착하기 위해 몇 시간 후에 게리트와 함께 코너가 나타나 킹스턴의 집에 가장인 척을 하며 경찰 조합 대표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여주고 싶어 그들의 지지를. 병장의 부인에게 킹스턴의 아내에 대한 스테파니는 몰라. 남편의 그늘진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기꺼이 그들을 맞아들일 때 킹스턴이 파비나가 도착합니다. 차에서 바라봅니다. 그가 K9를 차고에 두는 것을 구경합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간 순간 그는 알 수 있어. 이것이 함정이라는 걸. 하지만 그는 아무 말이나 해. 스테파니 앞에서. 그리고 그 놈들이 그를 면접보게 해. 마치 그들이 옛 친구인 것처럼. 한편 파비나는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열어버린다. 차고 문 닿을 수 있게 되면 개에게 가능한 한 빨리. 그녀가 닿자마자 K9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통제된 남자가 킹스턴에게 전화를 걸려고 합니다. 그를 경고하기 위해서 호출합니다. 그의 핸드폰이 울릴 때 핸드폰이 울리자마자 갑자기 게리트는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칼을 살짝 밀어넣는다. 테이블 위에 킹스턴에게 조용히 경고하며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다. 기술자가 집에 전화를 걸어봐. 다음에는 전화기를 사용하려고 해. 스테파니가 전화를 받으러 가. 코너는 화장실에 가는 척을 한다. 화장실로 혼자 있게 되자마자 킹스턴이 밝힌다. 그도 똑같이 텔레키네시스 능력을 가지고 칼을 던지려고 시도하지만 가레들 향해 칼을 던지려고 시도하지만 즉시 양쪽 모두 막아 남자들이 밀어 서로의 힘을 배가하게 하지만 킹스턴 이후에 사용하지 않았던 그 동안 그는 연습을 잃었고 그레럿은 쉽게 이깁니다. 칼을 떨어뜨리게 하면서 차고에 코너는 매우 무서워하는 파비나를 이끌었다. 집중할 수 있어. 자신의 능력에 집중하고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어. 그러고 나서 스테퍼니 돌아와 킹스턴에게 긴급한 경고가 있다는 말을 들은 게리든 떠나기로 결정했다. 아직도 착하게. 후에 킹스턴은 차고로 뛰어가 발견합니다. 그의 K9가 없어졌어. 그래서 그가 명령을 내려 그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찾도록. 그 트리오 입들이 로봇과 함께 자동차에 파비나가 확인합니다. 그녀는 볼 수 있다고 확인합니다. 모든 녹음 파일 가레디 가져간다. 안전한 아파트로 그들에게 약속한 컴퓨터를로. 하지만 사용하다 그들은 다수의 갱단원들을 만나게 되지만 게리트는 그들을 배신했어. 다시 놓여워서 코너는 시도해 게럿을 공격하려고 먼저 그를 쓰러뜨린다. 그의 힘으로. 그것은 게리트가 원한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보를 킹스턴을 통제하기 위해. 그리고 계속해서 이웃들의 지도자이자 그리고 심리상담 옆에 있는 사업을 지속하고 게리든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개의 머리를 뜯어내고 그것을 돌려줍니다. 한 무리의 구성원 그에게 말했다. 수호하다. 목숨 바쳐. 킹스턴이 올 때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도착합니다. 게렛이 만납니다. 그들을 밖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로봇의 시체를 협박하여 정보를 공개할 것을. 그의 사람들이 떠나지 않으면 혼자. 그러나 킹스턴이 응답합니다. 가렛을 찔러 그리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가 보내기 전에 그의 사람과 다른 K9를 건물 안으로 아파트에. 그룹은 알아챘어. 기자들이 이미 그 지역에 도착했다는 걸. 그 지역과 파비나가 가리킨다. 그들이 아직 그녀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해. 코너는 설득한다. 그 사람에게 로봇 머리를. 그 순간에 K9가 문을 열고 경찰이 강습합니다. 그래서 코너 그들을 쏘려고 전기를 발사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방패는 수정되었습니다. 흡수하기 위해 관리자들 즉시 사격을 시작하라. 카너가 도망가면서 퍼비너와 함께 일당들은 멤버들이 싸움 다양한 힘으로 텔레키네시스와 불을 포함하여 싸움 만들어냅니다. 불타는 장벽 그들 사이에 그리고 경찰들 사이에. 안타깝게도 K9 빨리 격리시킨 불을 끈다. 경찰들에게 다시 공격. 치열한 싸움을 초래하여 그들의 힘 덕분에 그리고 탁월한 팀워크로 그들은 경찰들을 이겨내며 하나씩 무너뜨린다. 그러나 남자가 초인력으로 킹스턴을 공격하려고 할 때 킹스턴은 그에게 멈춰달라고 말하며 그의 힘으로 그를 쏴버립니다. 머리를. 한편에선 코너가 파비나는 쿼터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K9 커너가 그들에게 다가온다. 그것을 계속 쏜다. 전기를. 하지만 그것을 멈추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를 밀어 땅으로 독을 주입하려고 그를
절망한 코너. 그는 모든 힘을 풀어 개를 때리기 위해 사용합니다. 개를 때려 전력이 가도록 함. 그리고 또한 비상 상황에서 조명이 켜지면 코너는 K9가 얼어있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로봇이 갑자기 움직이고 주사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독이 천천히 코너의 몸으로 들어갈 때 파비나가 다가와서 집중합니다. 그녀가 로봇을 조종할 수 있을 때까지 로봇을 멈추게 만들어 코너는 죽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약하군요. 조금의 도구로 그가 받은 그 순간 그것을 남자가 나타나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K9와 함께. 그래서 파비나가 첫 번째 녀석을 보냅니다. 싸우러 나갔다. 쉽게 파괴하며 새로 온 자를 빠른 움직임으로 두렵게 만들었다. 경찰이 총을 쏜다. 하지만 총알들은 아무 효과가 없다. K9는 그를 바닥으로 밀어 압도한다. 손가락을 자르며 그를 무장 해제하려고 코너가 드디어 일어서자 그는 발견합니다. 유리탄 한 발이 파비나를 맞고 그녀는 심한 출혈을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더 들어옵니다. 아파트. 그리고 성공적으로 제멋대로 하는데 갱단원들을 제압합니다. 코너는 줍니다. 파비나가 그를 데리고 나갔지만 그는 너무 힘이 빠져서 계속 갈 힘이 없다. 그리고 그는 내려놓는다. 그 소녀를 땅에. 그 순간에 그들은 근처의 기자들을 보았다. 그리고 커너가 묻습니다. 그들에게 가오라고. 경찰이 더 가까이 오라고 시도합니다. 또 다른 K9를 보내려고 하지. 또 다른 K9가 있다. 하지만 그는 게러든 사이코키네시스를 사용하여 그것을 쓸모없는 금속으로 접히 공이 갑자기 데이비스가 마침내 도착하고 모든 경찰들로 하여금 물러서게 만든다. 허락하여 기자들이 듀오에게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다해 퍼비너 양쪽을 만지다. 로봇 머리 그리고 카메라 전송하기 위해 킹스턴의 부패 전체에게 집에서 스테파니는 진실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진실에 관한 그녀의 남편 킹스턴이 건물에서 나와 파비나를 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게리 그의 손을 통제하며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데이비스에겐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접근할 때 킹스턴을 체포하고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여 코너와 파비나 3개를 나눠줘. 3개월 후에 킹스턴은 수사를 받고 있으며 기자가 시작해서 따라가기 부패의 흔적을 더 높은 지위로 자리를 놓친 게렛은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뉴스를 만족하며 시청합니다. 코너는 청소부 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청소년 센터를 동네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 열어놓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여 회복된 파비나 그에게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위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켜고 알림을 켜두세요. 더 많은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